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을 내일 열기로 하는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개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합의 이후 공동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대는 폭절은 있었습니다만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국민 민복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20일과 21일에는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충돌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공수처법 시행 첫날인데 법은 시행됐지만 법을 집행할 공수처는 아직 출범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랜만에 합의한 국회 모습과 앞으로의 국회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국회 개원식 관련된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공식 사과를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녹취 구성 듣고 오시죠.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공식 사과 처음입니다. 앞서서 한 차례 사과는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서 대독하는 형식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 11시에 서울시에서도 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좀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때문에 오늘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이제 먼저 이 관련된 내용을 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합당을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당 차원의 진상 조사는 어렵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태도가 먼저 보인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이었는지 또 그 고소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통을 잘 헤아리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이제 충격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좀 어려웠던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부당하게 2차 피해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는 게 원래는 순서였다.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숙연해야 하고 그 숙연해야 함을 좀 진중한 태도로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살필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비판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틀 전에 뭐 사실은 사과를 하긴 했잖아요. 예.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애초부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민주당이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뭐 사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고 책임을 졌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저도 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뭐 그래도 당대표로서 지금 시점이라도 한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번 당대표의 이 발언은, 사과는 예. 정말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시점으로는 뭐 조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많은데 어떤点기본적으로 말이죠. 정치가 예. 여론을 선도해야지 여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당대표가 이른바 뒷북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정치가 정말 갈등 조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내용에 담은 것이 없다고 보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뒤집어 얘기하면은 진상조사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상조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은 최선을 다해 진상 밝히고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워딩이 나왔어야 바로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좀 내용이 좀 부실했다고 보여지고 대통령도 뭐라 했습니까? 과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때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은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랬다면은 거기에 준하는 민주당의 사과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이런 표명이 있어야 했는데 사과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알맹이 빠진 사과 혹은 뭐 내용 없는 사과 그다음에 어떤 여론에 떠밀려한 뒷북 사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서울시의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력 같고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일단 사과를 하셨으니까 후속적으로 당의 실무진들은 여기에 대한 뒷받침들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진실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방점에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거에 뭐 말씀에도 뭐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요.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그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정쟁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차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기간 동안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 고소인에 대한 문별한 2차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문제를 갖고 와서 정쟁화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피해를 호소했던 고소인의 어떤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뭐 지금 어차피 사망하신 분을 불러서 뭐 진상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민주당 외에 서울시 차원이든 아니면 뭐 국가인권위 차원이든 좀 더 객관적인 기구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들 이런 게 더 사실은 현실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야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권익위가 특별조사단을 꾸리든지 아니면은 여야가 합의한 어떤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우리 정치권은 보고만 받겠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좀 진일보된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까이 선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지 진실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대단히 온당하지 못하다는 제가 그 지적을 한 거고요. 저도 피해자가 또 다른 2차의 가해를 입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명사회로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반드시 상식선에서 해야 하는 것. 이게 또 저희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도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3의 지점에서 여야가 합의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서울시 차원의 뭐 인권위원회든 혹은 뭐 합동조사위원회든 이런 서울시 차원의 어떤 기구가 마련이 돼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최수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특별검사나 혹은 제3의 어떤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여야,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어떤 정도 일정 부분의 합의가 필요한 그렇죠. 기구가 예.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게 거네요. 맞습니다. 통합당 역시도 지금 이렇게 특별검사 그리고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장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선 서울시의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방조한 부분도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서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걸 이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노력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가 그동안에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서울시가 앞으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국가인권위원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3의 기구가 들어가든 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3의 누군가가 이번과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외부인이 들어가서 같이 진상조사에 참여를 하든 이런 방식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서울시 입장으로 봐서도 이게 좀 더 이상 진상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제3의 기구 형태로 같이 넘어가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특검으로 가져가거나 국정조사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요. 그게 곧 정쟁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성격상으로도 특검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진상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함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정쟁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사기관에 맡기는 형태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서울시가 사실상 4년 동안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실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말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정말 자체 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 일부 시장이 사실 비서실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1년이 겹쳐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 이 서울시 관련된 인사들이 사전에 몰랐다고 하면 이건 불찰이지만 예. 사후에 알고 있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인사들이 자기들이 자체 조사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수사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박 시장, 고인이 된 박 시장 쪽에 흘러갔다는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기밀이 누설된 상황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기관이 이걸 조사한다면 이 결과를 내놔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특임검사라고 해서 정치권이 개입한 국정조사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특임검사라고 해서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외부 기관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서울시 주체라면 반대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는 조사를 받고 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기관이지 서울시가 모든 것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가지고 행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예. 처음부터 조사 착수는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예. 말씀드렸던 의도는 그거예요.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만들어야 할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대책에는 것이고요. 주체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서울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조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3의 외부인이든 간에 아니면 제3의 기관이 그걸 맡던 간에 그건 다시 한번 서울시 입장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한 바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서울시 쪽에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 피해를 호소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그 공무원 동료라든가 내 친구나 기자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 6층에 있는 정무직들 중 가운데 뭐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비서관한테 얘기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꾸로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울시가 설명하기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 호소했던 내용이 접수된 바가 없고 또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인사 조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의 그 피해를 호소하고 그동안에 사실 고통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시 차원에서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또 지금 비서실에 있었던 정무직 공무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들이 지금 다 퇴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가 직접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8분 좀 되지 않게 남은 시간인데 그 후면 서울시가 직접 입장 발표를 할 겁니다. 과연 외부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는 이런 진상조사단을 꾸릴지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개원 드디어 합의를 하고 26일, 그러니까 내일 개원식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개원 한 달 반 만입니다. 이제라도 좀 합의를 한 점은 그래도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거든요. 그동안 이 충돌 과정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문은 빨리 연 것 같은데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국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개원 협상이라고 하는 게 참 이례적인 제도고 전 세계에 없는 제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차피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 문을 여는 것인데 굳이 개원식이라고 만들어서 원구성 협상을 별도로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몫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거 가지고 또 다툼을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도 우리가 안 가져가면은 들어가지도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룰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복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개원식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일하는 국회법 얘기도 나오지만 국회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손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과거의 전통이라고 여야 간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을 그게 굉장히 좋은 전통인 것처럼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사실 그렇게 좋다고 또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든가 아니면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 룰을 정해가지고 국회가 곧바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들이 계속됐던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회가 법과 관행이 있으면은 관행을 중심으로 국회가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와서는 그러면 좋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행을 따르지 않고 법의 일정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정말 이게 45일 만에 개원이고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잖아요. 네. 그 점에서는 21대 국회가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는데 어쨌든 좀 반성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행은 무시하고 법대로 하겠다라는 서로 여야 간에 그럼 절충점 찾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하반기 원구성부터 이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어쨌든 늦었지만 잘 됐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진짜 앞으로 원내 격전이 벌어질 것 같은 지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 지뢰밭이 열렸다. 저는 사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일정들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일정과 관련된 CG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좀 보여주시면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되고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0일에 본회의 한 차례 열고 8월 4일 날 법안 처리를 위해서 또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에 또 하나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일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23일에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어요. 통합당에서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박원순 시장 그 수사와 관련된 유출 경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지금 이제 처음에 초기에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의 수사 내용이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쪽에 흘러갔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리 그 비서진 중에 누군가가 확인하고 그리고 뭐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그 회의의 성격은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수사기관에서 나갔는지 또 다시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끌고 가면 그것도 또한 사실 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세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안 꺼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그게 곧 충돌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은 있고요. 뭐 아까 지뢰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야권한테는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호재가 많은 그런 이제 그 국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여권에 대해서 야권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제도적 자제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고 해서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야권한테도 어느 정도의 양보나 그리고 또 여권이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야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는 아무 책임 없으니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만 내놔라. 이런 식의 태도들도 사실은 어쩌면 또 무책임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제 개원식을 여는 모습을 보면 여야가 마지막에 합의를 해야 개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야권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인사청문회는 이제 논란은 되겠지만 처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법정 시한에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그 의견서를 주지 않으면 재송부하면 되는데 아마 거기서 논란은 있지만 그 파행으로까지는 갈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될 거냐고 보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대정부질이 끝난 다음에 예. 그다음 공수처 출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그 말하자면 법안 처리가 이제 안건 처리가 되는 거죠. 그 공수처 출범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있죠.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안 등의 이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이제 논란을 둘러싼 이제 후속 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충돌 지점이 굉장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공수처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후속 입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두고 이제 야당은 이제 뭐 우리가 협조하지 않겠다 하지만 실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대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것인지 이걸 두고 이제 여야가 치열하게 힘겨루게 하겠죠. 전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르는 순간부터 이제 아마 여야 간 정말 원내 충돌이 아주 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이 사실 15일이니까 오늘부터 그렇죠. 법 시행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하는 공수처는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아직 막 꾸려지지 않은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럼 보시기에는 7월 임시국회 내에 그런 공방은 있지만 어떻게든 또 처리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위원만 구성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 구성되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여부는 서로가 또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한 후속 입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사의 신분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서 이 후속 입법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8월 국회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8월 오히려 국회요? 그러니까 8월에 이제 저 정리까지는 가능한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8월 안에 정리될 것은 않아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저는 이 법 시행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앞으로 굉장히 법의 사법 체계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탄탄하게 허술하게 하지 말고 더 탄탄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